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살다 어이없는 일을 겪어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혼을 한 사실이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보통 결혼하고 금방 이혼했다고 하면 무슨 이유일까 지나치게 궁금해하시고 또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물어보지 않으면 일부러 말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자마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주변 분들께 제 이혼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기분과 달리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과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상한 시선을 가급적이면 부모님은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가끔은 한 번씩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혼자서 감정이 터질 때가 있더군요. 사람이 너무 참으면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혼 후 알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남들 시선 생각하시는 것도 머리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부모님도 체면이 있으니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 진짜 마음은 내 선택을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엄마 생신이라서 본가에 갔다가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분과 마주쳐 이야기를 하는 중 혹시라도 제가 이혼했다고 할까 전전긍긍하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기분이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속이 어찌나 답답한지. 대나무 숲이라도 있으면 찾아가 저 이혼했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러다 이곳 사연살롱을 알게 되어 답답한 속을 털어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여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신기하게도 제가 겪은 일 또한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는 것 보면 세상에는 진짜 이상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제 사연도 함께 들어주시고 이혼 잘했다, 이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보약 같은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은 선택을 할 만큼 제 이혼을 잘한 일이라고 자부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겠지만 왜 이 사람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제 시어머니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전부터 왜 멀쩡한 아줌마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왜 며느리를 자기 입맛대로 쥐락펴락 하고 싶어 할까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는데 설마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을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왜 결혼하고 갑자기 철이 들어 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 결혼하자마자 짜증나는 일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에이 그렇다고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혼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하나도 짜증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늘 함께 있는 남편까지 효자가 되었으니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다들 이러고 사나? 이런 의문만 생기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시대의 결혼은 의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남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 게 결혼인데 저는 의무만 있는 결혼 생활을 강요받는 기분으로 남편과 살았어요. 그럼 남편은 또 잘난 듯 다들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하는 게 뭐가 이상해? 며느리는 시댁을 잘 챙겨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 라고 잘도 나불거리며 떠들었는데 그럴 때면 그 주둥이를 한 대 쳐주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 남자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랑 연애할 때
남편은 천안에 있는 자기 본가를 가는 걸 너무 귀찮아했고 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10번 걸려야만 한 번 받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싫어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전화 좀 받지? 하도 안 받아서 걱정하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남편은 자기 가족한테 소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짝사랑하듯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했다고 했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또 아무리 연휴가 긴 명절이라도 결혼 전 남편은 자기가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자고 오는 꼴을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자기 집에 저 몰래 꿀단지를 묻어놨는지 그렇게 자기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장가를 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건지 늘 자기 집에 갈 때면 바리바리 과일이며 고기 같은 걸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려 했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았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면 그 돈을 아까워하지도 않을 텐데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시댁을 가면서 늘 명절처럼 선물을 챙기니 생활비가 구멍이 나는 게 당연했어요. 거기에 치사하지만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자기 집은 그렇게 챙기면서 저희 친정은 또 그렇게까지는 챙기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저희 친정은 옆에 언니와 형부가 살고 있어서 처형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냐고 자기는 쏙 빠지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역시 시댁에 갈 때면 돈도 아깝고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원래 제가 잘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두세 번 하고 폭발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까진 돈을 각자 관리하지 않고 합쳐서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왜 돈을 시댁에는 펑펑 쓰고 우리 집에는 인색하냐 제가 불만을 터뜨렸는데 남편이 희죽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 내가 자기보다 월급이 많잖아. 자기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는 그때 하마터면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그대로 남편한테 던질 뻔했죠. 물론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많은 건 사실이었는데 저렇게 자기가 더 많이 벌어 자기 집에 선물하는 거라고 하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래서 저는 홧김에 그럼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고 똑같이 생활비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하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후회하지 않겠냐고 상황의 심각성도 모른 채 깐족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기 싫어. 나는 괜찮은데 자기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공평하잖아? 그럼 각자 집에 선물이나 용돈 드렸다고 해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네 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말 바꾸지 말라고 끝까지 제 속을 긁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부부는 그달부터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로 똑같이 100만 원씩 내놓고 살게 되었는데 시작은 홧김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부부 사이에 돈 때문에 빈정 상할 일도 없고 단점보다 장점이 많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괜히 괜찮은 척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오히려 이렇게 돈 관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씀씀이가 커서 결혼 직후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제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쓸 필요 없는 사치인데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인데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냐고 애처럼 떼를 쓰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 돈 쓰고 싶다는데 끝까지 못 사게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매번 저는 남편의 과소비를 눈감아야 했고 돈 관리를 각자 하면서부터는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적었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지출은 전부 막았는데 일단 저는 밖에서 커피를 사 먹지 않아요. 게다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같은 음식도 밀가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먹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빵이며 케이크 같은 건 남편이 더 좋아해서 냉장고에서 늘 있었어요. 솔직히 돈 관리를 따로하니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가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그만큼 더 벌면 되지. 이런 거 줄였다고 떼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남편이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큰 간섭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자 돈벌이를 하면서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주 입이 찢어져라 좋아라 했었죠. 그러면서 너 설마 네 처가한테도 돈 주냐? 이런 걸 굳이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셨는데 그땐 제가 나서서 어머니, 저희 돈 관리 각자 하고 있어서 저희 집 부모님 용돈은 제가 알아서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해버렸네요. 자기 아들 돈이 처가에 흘러들어갈까 확인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헛기침을 한번 억지로 하시더니 그래도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라. 네 친정 부모님은 가게도 하시는데 당신 돈벌이는 알아서 하시잖아.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내 말은 나중에 부모님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우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돈 벌어다 주는 시아버님 있는데도 50만 원씩이나 매달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돈벌이 하시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물론 저는 남편처럼 50만 원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20만 원 드리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내내 돈을 드리고 있지 않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용돈을 붙여드리니 자기도 하겠다는 거 갑자기 시작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철이 들었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기쁘다면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 말았는데 문제는 시댁에 가는 횟수였어요. 돈이야 그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저는 남편을 따라서 계속 시댁에 가야 했으니 힘들더라고요. 남편이야 자기 집 가는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며느리가 뭐 시댁을 그렇게 마음 편히 다니나요. 평일에는 돈 번다고 직장생활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감정노동을 해야 하니 저는 남편에게도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에이, 자기도 우리 가족들 자주 봐야 친해지지. 괜히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 더 거리감 생기고 멀어진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친해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나한테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있잖아.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강요하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자기가 시집 왔고 며느리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냈으면 하는 거지. 엄마도 우리 오면 좋아하시잖아. 그래? 그럼 왜 자기는 우리 친정에는 똑같이 안 해? 자기 논리 들으면 자기도 사위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자주 가야지. 돈 관리도 각자 하는데 시댁 친정 가는 횟수도 똑같이 맞추자. 그게 공평하잖아. 뭐? 아니, 그야. 자기 말도 맞는데. 에이, 사위랑 며느리가 같나? 장인 장모님 불편하시지. 나 처갓집 가는 거 좋아해. 다만 내가 배려하는 거지. 원래 사위는 가끔 봐야 좋대.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는 처가에 가끔 가야 좋고 며느리는 시댁에 자주 가야 친해지고 좋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남편이 제 뜻을 따르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자 얼굴에 그대로 불만이 역력한 남편이었는데 자기도 저랑 헤어질 생각은 없었던 건지 어쩔 수 없이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부부 사이에 서열을 가리는 신경전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그 신경전에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주도권을 넘길 생각이었다면 이 남자와 결혼, 아니 연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만나기는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남편이 저한테 반했다고 맹목적으로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원래 남자들이라는 족속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시려면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무슨 취향이라는 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오로지 저에게만 모든 걸 맞춰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까다로운 여자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점점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맞추며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은 저에겐 너무나도 낯설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도 남편과는 시댁에 방문하는 일 말고는 다른 트러블은 없어서 그냥 참고 살았죠. 솔직히 저는 속마음에 네가 언제까지 효자놀이를 하겠냐, 그저 한때라고 생각했던 것도 컸었는데, 일단 그걸로 제가 이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셨고, 중매로 결혼해 가부장적인 시아버님 때문에 제대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사신 분이었어요. 제가 봐도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며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당신 아들한테 눈치를 주거나 뭘 시켜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여자면서 여자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니? 너는 참 요상스럽다.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도 자주 하셨는데, 딸이 없어서 그러시나?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시어머니 말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그냥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지만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지치셔서 포기하시길 바랬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치기보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우선 저희 부부가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가지 않자 시어머니가 천안과 서울을 아주 옆 동네 다니듯 다니셨는데, 그것도 꼭 일부러 저희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오셨어요. 보통은 오시더라도 집에 누가 있을 때 오시는 게 맞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마치 집에 아무도 없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 시간에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나 니네 집 앞인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게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 라고 신혼집 비밀번호를 물으셨고,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내가 남이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아들만 사는 집이 아니고 저도 사는 집이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금방 갈게요. 뭐라고? 네가 오겠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가 일을 하다 말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도 어머님을 계속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어쩔 수 없어. 저 여기서 버스 타면 금방 가요. 됐다. 그냥 번호만 알려주면 될 일을 뭐하러 너 불편하게 그러니? 내가 뭐 니네 집에 가서 도둑질이라도 할까봐 그래?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저 금방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자 더는 당신 고집을 피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일찍 퇴근해 시어머니와 단둘이 점심을 먹으니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는 듯 저와 있는 걸 불편해 하셨는데,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다음에는 우리 집에 아예 올 생각이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혼자 꽤나 만족해 하던 저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건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과소평가한 거였고,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제가 아닌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혹시 어머님이 전화해서 우리 집 비번 물어봐도 알려드리면 안 돼? 이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프라이버시 문제야. 나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이미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홀라당 알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에게 혜영이 눈치 안 채게 엄마 아무것도 손대지 마 라고 한 모양이었는데, 어디 그게 되나요? 가자마자 제 살림살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치우고 버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들 꺼내다 야무지게 식사도 만들어 드셨는데, 결국
그날 저녁 뚜껑이 완전 열린 채가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일단 약속을 어긴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왔다 갔다는 티를 낸 시어머니도 싫었는데 거기서도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일단 다시 신혼집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남편한테도 또다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우리 엄마가 그 멀리서 와서 잠깐 있다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이렇게 말하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또 오셔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것 같으니 남편이 나중엔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빠랑 둘이 있기가 숨이 막힌데 오죽하면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그렇게 오겠어. 우리 집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건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쁜 건지 저는 아무리 남편이 사정을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죠. 이런 말일수록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이 일로 2번 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저는 꽤나 단호하게 말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며 저랑 말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한마디로 삐진 거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찾길 바랬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제가 물러나지 않으니 제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우리 엄마가 똑같은 이유로 낮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간다고 하면 자기는 좋으냐? 이렇게 똑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말했거든요. 그러자 처음에는 자기는 괜찮다고 허세를 부리더니 이내 알겠다고 꼬랑지를 내렸는데요. 거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렇게 이혼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일단 저를 안심시키고 혼자서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그걸 알았을 때는 이런 남자랑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제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난리가 났었다고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시라고 한 모양이었는데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말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니, 안 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시어머니는 마누라 말을 너무 잘 듣는 당신 아들이 한심하고 저도 괘씸하게 느껴져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일념으로 당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를 털어가고 있으셨어요. 좋은 고기가 들어와 냉동실에 놓으면 귀신같이 그걸 찾아 챙겨가셨고 저희 엄마가 보내주시는 반찬도 야무지게 싸서 가셨는데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집에 와서 반찬통을 열면 그냥 한번 맛이라 보라는 듯한 용량 정도만 들어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먹었나? 그런 생각으로 의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집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걸려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었고 반찬까지 털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반찬 좀 가져간 걸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군다고 오히려 적반하장했는데 아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드시라고 반찬을 보내셨겠어요? 입 까다로운 딸 먹이려고 음식을 해서 보내셨을 텐데 저는 먹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가 나랑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을 따지는 거라고 조곤조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큰일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고 회피만 하려 들었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남편을 연신 붙잡아 자리에 앉혀 잔소리 폭격을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너는 사람을 말로 죽일 수도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인상을 찡그리는데 그때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남편한테 던져버렸죠. 너 이거 특수폭행이야. 특수폭행? 그래 신고해. 그리고 신고한 김에 자기 엄마도 무단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자. 뭐라고? 우리 엄마를 아들 집에 왔는데 무슨 무단 가택이야. 여기가 어머님 집이야? 그리고 아들만 사는 집인가? 여기 우리 전세 보증금 반반씩 했잖아. 계약자도 우리 2사람인데 왜 내 허락은 안 받아? 그야 그래도
그래도 같은 소리 하네. 이게 다 자기가 처음부터 내 말을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미리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집 앞에 도착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시 가라고 해? 그 먼 거리를? 어차피 다시 가실 거잖아. 그리고 당신 말처럼 미리 말씀하시고 오신 것도 아닌데 허탕치면 다음에는 안 오시겠지. 그게 어머님 수법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뭐? 수법? 안 해요.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야?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보면 나한테는 어머님 범죄자야.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걸 주인 허락도 없이 훔쳐가셨잖아. 아이고, 무섭다.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거꾸로 어머님 좀 챙겨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 막말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뭐 일부러 우리 먹으라고 음식을 하셨나? 하시는 김에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건 원래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저는 남편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막말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 엄마는 백반집을 하셔서 매일 음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얼굴로 굳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아? 애당초 자기가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잘 드신다고 음식 좀 시댁에 보내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럼 뭐 내가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는 하지 않겠어? 고와서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 이렇게 따졌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저희 엄마한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좋은 사이라고 제가 저희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줬어요. 가져가도 되냐? 처음부터 묻지 않은 것이 문제고 아들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이 나쁜 거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며느리인데 너무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다며 서운하다 하더군요. 지가 하는 건 당연하고 제가 하면 서운하다니. 그때도 저는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사냐고 말했는데 그때 또 남편은 저더러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무기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벌벌 떠니까 분리할 때마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한 번은 세게 나가고 싶었던 건지 알겠다고 자기 엄마한테 냉장고에 손대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짜고짜 이 집에 오시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는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남편더러 생각을 잘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젠 자기 손을 떠난 문제라고 그렇게 싫으면 저더러 자기 엄마랑 쇼부를 보라고 발을 빼버렸는데 시어머니도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포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도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저희 개를 싫어하셨죠. 오죽하면 당신이 집에 오면 저희 개가 짖는다고 저희 애를 안방 화장실에 가두셨는데 참고로 그 강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우던 10살이에요. 그러니 제가 시집을 가도 데리고 가야 할 제 가족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개가 무슨 가족이냐고 저에게 결혼을 하면 개랑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반대하셨어요. 친정에 갖다 주고 와!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물러나지 않고 그럼 그동안 책임지고 키우던 아이인데 저 시집 간다고 다른 곳에 보내요? 저는 싫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저희 강아지한테도 감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자기 싫어하는 건 또 귀신같이 알아서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생명인데 당신 편하자고 화장실에 아이를 장시간 가둬두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집에 가실 때도 저희 강아지를 풀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 아이가 몇 시간을 화장실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홈캠을 설치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시고는
아주 익숙하게 저희 강아지를 잡으러 다니셨는데 저희 홈캠이 목소리도 녹음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아지를 잡으시고 화장실에 가시면서 이놈의 개새끼는 명줄도 길어. 도대체 언제 뒤지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벌써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먹어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정도로 손빠르게 반찬들을 일회용 비닐팩에 싸기 시작하셨는데 그날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 건지 순전히 저희 집 냉장고만 털러오신 듯 바빠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올 때 아이스박스 같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뭘 사오셨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평소 그런 적이 없던 분이시기에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홈캠을 지켜봤고 역시나 그 아이스박스는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을 가져가기 위한 통이었던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리 자기가 음식 솜씨가 없어도 그렇지 아들 집에 와서 사돈이 보낸 음식을 훔치다니 저는 시어머니 행동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빈 아이스박스를 열어 저희 집 냉장고, 정확히 말해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을 야무지게 싸기 시작하던 시어머니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 행동에 이놈의 망할 결혼을 끝내버려야겠다고 결론을 내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희 집 냉장고를 타러 가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나야. 자기 고사리 먹고 싶다고 했나? 비빔밥 할 수 있게 나물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2만 원 어때? 비싸긴 뭐가 비싸. 내가 여기까지 와서 들고 가는 수고비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우리 사돈이 자기 딸 먹이려고 만든 거라 조미료도 안 들었어. 요즘 이런 거 어디 구하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렇다니까. 그럼 이제 더 필요한 건 없고 순전에는 김치 달라고 해서 내가 한 통 퀵으로 보낼 건데 자기는 김치 안 해? 보내는 김에 같이 받으면 좋잖아. 김치는 10만 원은 받아야지 한 통인데 키로수로 따지면 이게 그 돈으로 될 것 같아? 뭐? 우리 며느리 알면 괜찮냐고? 별소리를 다 해. 당연히 괜찮지. 내가 남이야? 그리고 지는 다시 또 받아서 먹으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집 냉장고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먼 거리도 마다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저희 집에 드나들었던 건데 아주 야무지게 저희 엄마 음식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날 저녁 이 사실을 넌지시 얘기하며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 했는데 남편은 이 역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더러 알아도 눈 감아드리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가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것부터가 잘못이래요. 그러니 홈캠부터 철거하라고 신경질을 부렸는데 자기가 나서서 홈캠을 철거하고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버렸어요. 그 모습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치밀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그때 분명히 남편에게 더는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남편은 또 이혼으로 나 협박하는 거야? 이제 안 통해. 자기도 진짜 나랑 헤어질 마음은 없잖아. 라고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땐 정말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진심이었고 지금도 100% 진심이라고. 그러니 내일 가정법원에 가게 시간을 빼라고 했는데 남편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뺄 수 없다고 이 와중에도 제 속을 긁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띄웠는데 남편이 저를 향해 비웃으며 더 돈 많구나.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고? 웃긴다. 커피도 비싸다고 안 사먹는 짠순이가 그렇게 비싼 쇼를 한다고? 그래? 어디 해봐. 라고 저를 제대로 건드렸어요. 아니, 지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더 오기가 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예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여러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요.
어딜 가나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홈캠의 화면에 찍힌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기괴한데 남편까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무시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 속이 그제야 풀리는 것 같았는데 좋은 것도 잠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남편보다 훨씬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정작 제 마음을 알아주고 또 제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은 그렇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서글퍼요. 결혼하고 이렇게 변할 거면 저만 사랑하겠다고 맹세나 하지 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덜컥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아주 확고해졌는데 그래서 새로운 덫을 놓기 위해 친정엄마한테 보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다고 또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는 아우 네가 웬일로 그렇게 집에서 밥을 먹었어? 아주 기특하네. 신서방이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끼니도 잘 챙겨 먹고 하나보다. 고맙네 우리 신서방. 제 전화에 기뻐하시면서 그때도 맹목적으로 사위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또 아프고 엄마한테 미안한지. 그 모든 감정의 화살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했는데요. 그렇게 냉장고가 채워지고 시어머니도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평소에는 랜덤하게 다니시다가 냉장고가 찰 즈음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차마 몰랐던 남편은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느 날 소파에 올려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테이블로 치울 생각으로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핸드폰 액정 상단에 엄마라고 떠있자 이상하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된 시어머니의 문자는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 좀 찼냐? 라고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남편이 자랑하듯 이번에도 대박. 엄마 와서 다 가져가. 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뭐 눈 감아 드리는 게 맞다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제대로 현장을 잡아 쐐기를 받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또다시 오실 예정인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냥 쉬기 위해 오시는 일도 빈번한지 남편에게 문자는 계속 보낸 것도 많았는데 저는 그 메시지들도 제 핸드폰으로 모두 찍어 놓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또다시 냉장고를 털겠다고 예고한 날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11시쯤 되었을까? 평소처럼 의기양양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던 시어머니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네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회사는? 이렇게 말까지 더듬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아시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통은 뭐예요? 뭐 맛있는 거라도 사오셨어요? 배고팠는데 잘됐다. 그거 이리 주세요. 태연하게 연결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통을 냅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더니 빈 통이야. 요 앞에 멀쩡한 게 버려져 있어서 내가 주워왔지. 그나저나 너는 몸이 안 좋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인다. 라고 불만 섞인 얼굴로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색한 공기가 흘렀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시계만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퀵 기사가 올 것만 같은 예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있는데도 그 음식을 자기가 가져온 아이스박스에 담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보다니 아주 놀라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그걸 왜 담으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너 이미 다 알고 그러는 거잖아. 나 여기 반찬들 필요하다. 우리도 먹고 나눔도 하고 네 엄마 손 크잖아. 너는 다시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 나중엔 궁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지금까지 계속 저희 엄마 반찬 이렇게 퍼다가 파셨어요? 아니, 사돈 반찬 팔아 돈 버는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여기 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어차피 니네들은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집에서 밥도 잘 안 먹는다며? 특히 너는 뭘 잘 안 먹는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이거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들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음식을 챙겨다 팔 수가 있죠? 그거야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네가 언제 나 용돈이라도 챙겨줘봤어? 나도 힘들어. 이 아이스박스 들고 천안까지 가려면 얼마나 고된 줄 아니? 제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주인이 물건 훔쳐가는 도둑 걱정까지 해야 해요? 뭐? 도둑? 너 말 다 했냐? 네. 제가 뭐 틀린 소리 했나요? 정말 경찰 부르기 전에 다시 저희 엄마 반찬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싫다.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부르고 싶으면 불러.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냉장고 좀 턴다고 경찰이 날 잡아가겠니? 그래요. 그럼 어디 확인 좀 해보죠.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열이 바짝 올라서 일일이 신고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저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 시어머니가 저 몰래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오셔서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털어서 가는데 이건 절도 아닌가요? 저는 가져가시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라고 했는데 아마 경찰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그깟일로 나란히라는 경찰을 부르냐고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자기도 그때는 살짝 겁이 난 모양이었나 봐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못 가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튀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 데리고 경찰서에 갈 거라 소리를 쳤는데 남편이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1시간 만에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또 그러는데? 몰라서 물어? 자기가 우리 집 냉장고 찾다고 친절하게 알려드렸잖아. 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계속 모를 줄 알았어? 동조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동조하냐? 아니, 어차피 썩어서 버릴 거면 그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장모님도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잘못이 없다? 그래, 그깟 싸구려 음식 좀 챙겨다 팔았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냐? 네가 오버하는 거야. 그래, 막말로 너는 내 금쪽 같은 아들이랑 사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받는 게 맞는 소리니? 네가 우측 나한테 야박하게 하면 내가 그러냐고. 너도 네 친정엄마만 위할 게 아니라 나를 좀 생각해야지.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나는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아야겠다. 너는 내 아들이 벌어온 돈 쓰고 편하게 사는데 나도 그래야지. 아, 그러세요? 그럼 앞으로 새며느리 보셔서 그 덕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들 돈 쓰고 편하게 산다고 누가 그래요? 저희 각자 월급, 각자 관리한 지 한참 됐거든요. 저 어머니 아들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아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통장에 있는 돈은 제가 더 많을걸요? 야,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너도 이 집에 장모님 음식 들이지 마. 나도 그럴 권리 있잖아.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그래, 앞으로 이 집에 우리 엄마 반찬 올 일 없어. 왜냐하면 나 이혼 소장 보낼 거거든. 이미 준비도 다 했어. 저는 그때는 이판사판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애당초 저런 발상을 갖고 있는 저 인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런 막장을 다 봤는데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망할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와버렸죠. 어차피 다음날 소장이 남편 회사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이혼에 집중할 생각이었어요. 그리하여 정말로 이혼 소장을 받게 된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에게 전화를 빗발치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구구절절한 장문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읽는 것도 싫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도 전화며 메시지며 남편이 집요하게 나오길래 할 말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라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고 자기도 답답했는지 정말로 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하여 너도 빨리 변호사 선임을 해라 라는 말만 듣게 된 남편이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은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다며 제 사건 담당 사무장님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아마 사무장님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결국 남편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짧게 걸려도 6개월이라는 소송은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문제도 없어 쉽게 끝이 났는데 남편은 미련이 뚝뚝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헤어질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돼?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알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지 말라고 또 못하게 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니 왜 이제 와서는 말이 안 된대? 그럼 내가 계속 참고 살길 바랬던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었지 않냐는 거지. 대화로 풀 수도 있는데. 대화 같은 소리 하네. 나는 충분히 했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네가 문제지. 아까 판사님 표정 봤잖아. 이걸 어느 여자가 좋아하냐고. 생판 모르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당사자들만 몰라. 됐고 이미 다 끝난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아. 집주인한테 말해뒀으니까 전세 보증금 가져온 대로 똑같이 나누고 살림살이도 내가 한 건 내가 챙겨갈게. 자기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는 개뿔. 그러게, 이렇게 안 되게 잘하지 그랬니? 저는 허망하다는 듯 울상인 남편을 뒤로 한 채 속 시원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왔어요. 그날 마신 맥주가 왜 그렇게 유독 맛있던지 다시 싱글이 되었다는 기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당분간은 혼자 이렇게 지낼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 누군가를 만났으면 하는 것 같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져서 아마 5년까지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 같은데 요즘은 혼자 지내는 삶이 심플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너무 좋아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마치 딸이 무슨 문제라도 있어 1년도 못 살고 헤어졌다고 할까 저를 보면 전전긍긍인데 그래서 본가도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신 통화는 자주 하며 충분히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것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 확정 후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 음식을 털어 팔았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주던 50만 원 용돈이 끊겼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집어림 있고 흥청망청 쓰더니 카드값이 자기 월급만큼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월급은 저보다 더 많을지언정 남는 게 없었는데 생활비도 없어서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저랑 나눠 가진 보증금도 마이너스 통장 메꾸는데 써버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만약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여파가 분명 와이프인 저한테도 왔을 것이 분명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혼 소송을 한 건 조상님이 저를 도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혼 후 열심히 일했기에 2년이 지난 지금도 연봉도 꽤 오르고 대출이 있긴 해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이 제 소식을 듣고 부디 배가 많이 아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저 좋다고 모든 걸 맞추던 그때처럼 살았다면 지금 고시텔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자기 잘못들을 내내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 인생도 참 답답하기만 한데 이제 남남이 되었으니 앞으로 인생에선 영영 마주치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인간들이 제 인생에서 만난 최악의 악연인 만큼 저는 크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꽃길만 걷고 싶은데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우리 딸 잘했다, 마음 편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아울러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충분히 행복하셨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